본론부터 시작해서 영상 배경화면을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군요. 육망성 또는 헥사그램 다위별 모양의 고대 중동 티르크 무슬림 쪽에서도 사용되었고 본질은 이집트에서 온 것이지만 최근 전쟁이 벌어지는 곳 유일하게 성지가 있는 곳에 이 다윗별 국가입니다. 반토막에 그려졌고 그 주위에 이유를 상징하는 작은 오각별 펜타그램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은 1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심해의 거대한 아크토푸스 문어 발의 숙주가 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사실 영국 왕조가 혈통적으로나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한때는 푸틴이 오바마에게 또 다른 정치인에게 러시아가 EU에 가입할 수 있느냐 묻자 그건 아니다. 힘들 것 같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EU와 함께 할 수 없을까요? 독재국가이기 때문일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것은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정치 경제 특성상 EU처럼 헥사그램 발바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러시아는 사실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군부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깝습니다. 푸틴은 KGB 출신으로 어느 순간 나타난 것입니다. 푸틴의 군부와 서방의 그림자 정부는 서로 베일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인민에게 드러난 강권 권력 집단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서방 민주주의 베일 뒤에는 근권 카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4년제 정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임시직 대통령이 뒤집어 씌웁니다. 내부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그 헥사그램의 옥토퍼스 문어발입니다. 유럽과 미국 자체는 숙주입니다. 경제적 어젠다, 정치적 어젠다 부합해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EU의 회원국이 되려면 러시아의 정치 구조는 EU를 지배하는 주인에게 내줘야 합니다. 러시아의 경제도 EU의 실제 주인에게 내줘야 합니다. 완전히 숙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EU와 함께 나란히 할 수 없는 것은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EU와 결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해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음모론에서 로스차일드다 뭐다 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EU 그리고 나머지 서방 국가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함께 하려면 숙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문어발 한 가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라는 인체의 팔다리 몸통 머리 조각들이 중요한 부위를 EU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순순히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푸틴은 과거의 공산주의 지도자들 레닌과 스탈린이 국가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러시아 공산주의가 최초로 탄생했던 원인은 바로 외부 세력에 의해서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주의 국제협회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중동전에서 중동 국가들이 또 미국의 대학가 반전 시위에서 종종 특정 조직 카르텔이 뉴스를 타고 방송되었습니다. 시땡땡로 묘사됩니다. 사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모습이다. 두 종류 공유 사회이지만 둘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부처와 노자의 자비를 따릅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예수의 사랑을 가르침을 따릅니다. 공산주의는 원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공포 정치를 통해 인민을 지배합니다. 공산주의는 철통 같은 충성심을 보이며 가족과 이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주의에 서로를 배려심이 높습니다. 공산주의는 서로를 의심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상생과 선의에 의해서 개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공산주의는 많은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정해진 공산주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개인의 도덕성을 장려합니다. 공산주의는 비굴함을 장려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의식의 성장을 장려합니다. 공산주의는 짐승의 수준으로 태보를 장려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합니다. 공산주의는 사상의 강요를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공산주의는 법령에 따라 모든 게 공유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그에 맞는 처벌을 하지만 공산주의는 혹독한 처벌과 숙청이 동반됩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영적 진화를 장려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영적인 것을 반동으로 간주하며 숙청 대상이 됩니다. 평행 우주의 4개의 금성 중에 2개의 금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적인 주제나 깨달음을 발설하면 정부에서 잡아다가 숙청해버립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지구에서 공산주의가 종교를 파괴했듯이 똑같습니다. 올바른 사회주의는 인류의 유토피아를 창조하지만 공산주의는 디스토피아적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낫을 든 자는 낫으로 망할 것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식 공산주의 자체는 그 나라를 내파되는 암적 요소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번지면 스스로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사건입니다. 공산주의 국제협회에 의해서 침투되고 장악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은 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동당해서 향후 공산주의 승리 앞에 스스로 자유를 내주고 엄청난 고통과 숙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중국 홍위병처럼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 아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 반동분자를 찾아 나서는 일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도덕성 성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 단계인 의식들을 상대로 세뇌시켜 반동분자라는 인민에게 트집을 잡아 무조건적 숙청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제협회가 시스템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은 그 국가의 인민을 학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나서 제물로 바쳐진 인신공양처럼 근접 세계의 사악한 것들이 인간에게 얻어지는 고통의 감정 에너지를 흡혈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전문 직업과 지식인들은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기 과학자든 의사든 군인이든 시인이든 학자든 변호사든 교사든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에 반하는 모든 지식인은 삭제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국에 있는 왕립연구소 타비스토 같은 시스템입니다. 원숭이로 전락한 인류를 통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호모 세피엔스를 호모 스터툼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인류를 동물학적 사다리의 맨 끝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마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오. 오직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른 시대에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인류가 존재해야만 모순시간 공산주의라는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오. 그거 참 당신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런 비미에 입회한 우리는 루비앙카의 정문 위에 적힌 선전 문구를 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소. 아마도 우리처럼 마르크스 역시 저승에서 그에게 농락당한 인류를 향해 그의 턱수염 너머로 마음껏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기만하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오.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그 모순이 어떻게 생겨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며 결국은 모든 생산활동이 공산주의 승리의 바로 전 단계인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소.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오직 짐승 야성화의 수준으로 추락한 우매한 인류만이 공산주의 즉 어둠 다크너스에 의해 속아 지배당한다. 기만스럽고 탐욕스러운 어둠에 봉사하는 패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이고 암울한 공산주의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 시대 대중은 짐승 수준의 지능도 의식도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빵과 타협하다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와 핍박만이 그들의 목줄을 차게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지도자는 절대 신입니다. 공산당은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입니다. 공산주의 인민은 신자입니다. 공산주의 반동은 이교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암입니다. 암은 신체에서 무한 증식 후 멸망합니다. 멸망하지 않더라도 생존기간 동안 서서히 약화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회가 낙후되고 후퇴됩니다. 그래서 80년 전 유명한 악마로 불린 사람이 낯을 든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불교의 만자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국민을 단결시키면 외부의 적이 아무리 술수를 쓰더라도 정신을 단결시키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낫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전 유럽이 낫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낫으로부터 학살이 자행될 거란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대 시대로 돌아가면 영국과 러시아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또 서방에 의해서 일본이 지원받고 러일 전쟁도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본가가 일본의 전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수도승 책사 라스푸틴이 독살당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라스푸틴은 지금 독일과 전쟁을 종전을 협상하고 물러날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전쟁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라스푸틴을 독살한 계기는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귀족과 영국에서 보내진 영국 첩보원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결국은 로마노프 왕조와 러시아는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강탈당했습니다. 비전 있는 라스푸틴의 조언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을 서막에 올라갑니다. 모든 전쟁은 조작되었습니다. 포프 파이어스 XI 1922-1939
그 사악함과 간교함에 있어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산주의 이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데는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된 선전선동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로 통일된 어떤 중앙 권력의 조종하에 여러 국가와 민족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전파된다.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핵심 세력의 손끝에는 막대한 금융자원과 셀 수 없는 단체들, 조직들, 국제기구들, 철저하게 훈련된 공작원들, 언론사, 출판사, 영화사, 연극무대, 라디오, 각급 학원들 그리고 대학교들이 놓여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관된 노력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조금씩 모든 계층 사람들의 머릿속에 파고든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 이념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세계 주요 언론의 의도적인 침묵이다. 우리가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기사화하여 독자들의 시선을 끌려 애쓰는 이들. 언론이 러시아와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과 현재 스페인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서 또는 러시아의 공산정권과 같은 거대한 국제공산주의 조직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이런 방구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들 언론사들을 지배하는 오컬트 세력 프리메이슨 때문으로 이들의 변함없는 목표는 과거와 다름없이 기독교의 말살과 기독교적인 사회질서의 전복이다. 이들이 퍼뜨리는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의 해악은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다. 유명한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했듯이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 서구 문명과 기독교 종교의 말살이며 인간,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신에 대한 기억을 추방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성당과 수도원들을 파괴하고 불살랐으며 그 누구보다 먼저 노동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수천 명에 이르는 남녀 성직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희생자들 대다수는 일반 양민들로 이들은 요즘 시대에 가능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야만적인 방법들로 살해되었다. 꼭 국민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지금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일은 또 다른 문명국가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속박과 자기절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을 인간의 마음에서 지워보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정욕이 이르는 대로 그 어떤 끔찍한 만행까지 마다하지 않는 짐승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디비니 레드 엠포리스 3월 1937년